네, 7시 34분입니다. 합법적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 요즘 여러분 매일 듣고 계실 텐데 우리 국회에서 오랜만에 토론의 현장을 본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거 너무 지루한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당 쪽에서는 국민안전법, 야당 쪽에서는 국민사찰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쟁점인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입니다. 잠시 후에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의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여당에서 주장하는 테러 방지법의 핵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테러의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네. 한국이나 미국의 즉각적인 응징이 가능한 정규전보다는 책임 소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변칙적인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되 다만 그걸 남용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그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을 둬서 감시 감독을 하게 하고 네.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화 기록 같은 걸 다 서면으로 주고받게 해서 근거를 다 남겨놓는 등의 이런 3중 4중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테러 방지법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옛날 그 안기부 쪽에 그 어두운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야당에서는 이거 정보 수집권 국정원에 주면 인권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된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 국민의 휴대폰 계좌 다 뒤져볼 수 있다. 전 국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야당이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저 북한이나 IS 지도부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만 이 법 적용 대상 자체가 테러 위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테러 위험 인물이 속한 단체도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유엔이 지정한 32개 테러 단체와 관련된 인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돼도 현재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한데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의 그 해당 부분을 따로 개정해서 통신회사에 감청시설을 설치하게 하지 않는 한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 휴대폰 감청이 가능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해갖고 지금 계속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마치 국정원이 아무 계좌나 들여다보고 전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호도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공당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데요?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거를 마치 과거의 그 공포 정치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총선을 이기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하는 현장에서 김 의원께서 소리치면서 뭐라 그러던 그 장면을 봤는데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당의 은모 의원님이 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어디 성남 무슨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발언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예비후보 등록한 거 광고하고 발언 시작하는 국회의원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을 선거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선거 운동은 지역구 내려가서 해야지 왜
네. 그 소중한 발언 시간을 자기 선거운동에 쓰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정치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예. 의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뭐 10시간, 5시간, 뭐 6시간 기록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안에 그 의제하고 관련된 발언들만 쭉 있었습니까?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기록 깨기 경쟁이 붙다 보니까요. 네. 뭐 DJ 기록도 DJ 대통령께서 네네. 옛날에 했던 발언 시간 기록도 깨야 되고 또 최장 시간 발언 기록도 깨야 되다 보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시간을 때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은 야당 의원은 발언대에 소설책 들고 나가고 소설책을 읽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면 왜 네. 반대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할 말 다 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시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소설책 읽고 네. 참 그게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네. 우리나라 그 국회법에는 발언이 의제와 관련된 것만 하게 돼 있다는 걸 봤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은 못하도록 돼요. 네, 미국은 동화책을 읽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마 그 야당 의원들도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인권을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네. 그것에 대한 아마 이제 반격이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을 만날 텐데 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수집하고 인권 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물론 운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법을 보시면 이 감청의 경우에도 네.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이 감청의 경우에는 다른 압수수색이나 구속의 경우와 달리 영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뭐 법률상 명칭이 네. 통신제한조치 허가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떤 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더 촘촘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유로 해서 감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네네. 신청을 하면 고등법원 수석부장이 그 기록을 다 검토하고 감청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허가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마치 지금 야당은 네네. 법안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이 누구나 다 아무나 핸드폰 감청하게 된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하고 거짓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법 하나 가지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법이다. 국민을 들여다보는 사찰법이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김영남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시 병지역 김영남 의원이었습니다. 시간을 한 분당 한 8분 정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반대. 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9시간 30분 긴 시간이었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자, 어떤 주장을 하셨습니까? 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우선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은 이 법을 지금 시점에 굳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셨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이견이 있습니다. 네. 헌법상의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네. 천재지변이거나 혹은 전시에 준하는 네네. 그런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 여야의 협의에 따라서 네네. 회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천재지변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그럼 지금 과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국회의장께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네네. 북한에 핵실험이 있었고 또 인공위성 발사, 로켓 기술 발사가 있었지만 이게 처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이 시점에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네네. 한 14년 동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네. 테러 방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하나는 이제 판단을 국회의장의 판단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신 거고요. 네, 네. 있고요. 또 다음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14년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테러를 막는다는 추상적인 목적으로 이 법을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가장 큰 우려는 이 법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축시켜서 네. 민주주의를 제약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너무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테러의 우려가 있다면은 네. 네. 무제한적인 그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뿐만 국민이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 테러- 김영남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라고 지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테러 용의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목하는지가 법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건 결국에는 국가정보원이 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라는 네. 게 저희 그 반대고 우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정보,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기록으로 개인들에 남긴다고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국가정보원은 그렇게 개개인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서 수집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테러 용의자라는 내지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전제를 통해서 네. 전 국민들의 개인의 통신 기록이나 지극히 사생활에 해당하는 그런 금융거래 기록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네. 이건 민주사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네. 무제한적인 개개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네.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이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그 네. 제정이 됐다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 법인데요. 예.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법이 폐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저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을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북한이나 IS나 이런 국제적인 테러 단체로 된 곳하고 연계가 돼 있을 경우에 북한은 유엔이 네. 정한 테러 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북한은 유엔에 네. 등재된 국가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은 그건 전시 상태지 그건 테러가 아닙니다. 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북한의 그 핵과 이번에 그 로켓 발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 그게 당연히 위협이죠. 예. 근데 이 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네. 북한의 그런 도발은 네. 우리 군과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네. 그리고 전시 상태의 지침과 이런 걸 통해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을 빌미로 네.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시킬 수 있는 이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북풍인 거죠. 예. 그러면 그 정의화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군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까? 네. 국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라면은 우리 네. 군이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휴전선 부근의 경계를 강화하고 네. 데프콘 단계를 올렸어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네.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자, 테러 방지법 7조에는 대테러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안전장치가 될 수 여당 쪽에- 없고요. 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는 정보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을 관할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국내 정치의 개입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한 명이 네. 이 법이 갖고 있는 우려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네. 자, 필리버스터의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테러법의 문제점에서만 국한해서 발언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모두 다 이 대테러법의 문제점과 연관이 돼 있고요. 네. 과거에 국정원이 네. 어떻게 국내 정치에 개입했고 또 용공 조작을 했고 네.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고 네. 고문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필리버스터 석상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대테러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권한과 네. 국정원의 힘을 더 주는 이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정수장학회 전신이 부일장학회 헌납회관에서도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네. 대테러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국정원이 조작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고요. 네. 이것과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국정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네. 네, 그런 국정원에게 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네. 권한을 더 주고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르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네. 준다는 측면에서 반대 토론에서 제가 그 사례를 들었던 거고 네네. 중요한 것은 그 보고서를 낸 곳이 네. 2007년에 국정원 스스로 만들었던 국정원 과거사 규명 진실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를 인용한 겁니다. 2006년 8월에 그 경향신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중심의 그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2001년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네. 그 9.11 테러 이후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네. 국정원에서 계속 이 법을 밀어붙였고 역대 정부들 참여정부나 혹은 김대중 네. 정부도 이 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만 네. 네. 그 당시에 아니 제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 중심의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에 8월 18일자로 났거든요. 잘못된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다. 그럼 하지만 동시에 노무현 네.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네. 국정원의 과거사를 극복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 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0초 남았는데 그러면 대테러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우려들이 제거된 독소 조항들이 제거된 테러 방지법이라면 야당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점검돼야 될 것은 네. 우리 테러 대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 테러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테러 대책회의도 네. 있고 이 문제점이 뭔가를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똑같이 8분씩 드리느냐고 제가 빨리 끊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정의당의 고맙습니다.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은 이건 뭐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이 비상사태에 정보 수집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고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국가 비상사태로 본 정의화 의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그 민주주의를 제약할 것이다. 그리고 뭐 통신이나 금융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7시 52분입니다.